낯선 땅으로의 첫 발걸음. 이국적인 밤의 풍경이 낯선 이를 먼저 반긴다. 어두운 밤길을 달리고 있는 이곳은 스위스, 수도 베른주 남동부에 있는 도시 인터라켄으로 가는 길이다. 인터라켄은 융프라우 지역으로 가는 입구로 유명한 곳이다. 툰호수와 브리엔츠 호수 사이에 위치하여 호수 사이라는 뜻의 인터라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시내에 들어서자 한국과는 사뭇 다른 고전적인 분위기의 건물들이 이국적인 풍치를 자아냈다. 한국보다 8시간 느리게 가는 스위스. 이곳에서의 짧은 밤이 지나간다. 다음 날 새벽, 융프라우로 가는 본격적인 철도 여행이 시작됐다. 인터라켄에는 시내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우스트와 베스트라 불리는 기차역이 2개 있는데 등산 철도는 모두 우스트역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알프스로 향하는 관문인 우스트역에서 전차를 타고 맨 처음 도착한 곳, 인터라켄에서 약 20분 거리에 있는 라우터브루넨이다. 열차를 타고 융프라우로 오르기 위해서는 산악 열차를 2번 갈아타게 되는데 라우터브루넨이 바로 첫 번째 중간역이라고 할 수 있다. 융프라우로 오르는 산악 열차의 출발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 라우터브루넨에서 클라이네 샤이덱으로 가는 열차를 갈아탄다. 해발 고도 796m인 산 중턱에 위치한 작은 산악마을 라우터브루넨은 울려 퍼지는 샘이란 뜻으로 폭포의 계곡이라고도 한다. 이곳은 알프스 영봉에 가깝기 때문에 등산 기지와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연중 휴양객과 관광객으로 붐빈다. 300에서 500m의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의 수많은 골짜기는 관광지의 명성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었다. 기차의 차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 여유롭게 서 있는 나무들과 그 사이로 보이는 집들이 알프스의 한가로운 전원 생활을 꿈꾸게 한다. 그저 사진으로만 담기엔 너무 아까운 멋진 경치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말로만 듣던 알프스의 설경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산악 열차를 타고 계속 오르다 보면 해발 1274m 지점의 뱅엔이라는 작고 소박한 산촌 마을을 만나게 된다. 라우터브르넨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테라스 모양의 산이 높은 지대에 위치한 뱅엔은 19세기의 산악 관광붐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리조트 지역으로 발전해왔다. 멀리 보이는 마을의 전경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이 절로 나오게 한다. 넓은 초원과 설원이 그림처럼 조화롭게 물들어 있는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 이렇게 멋진 경치를 배경으로 산악 열차에서 만끽할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 바로 융프라우 요호 정상에서만 보낼 수 있는 엽서를 쓰는 것. 유럽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우체통에 넣어 보내는 엽서는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의 하나다. 우체통에 넣은 엽서는 전 세계 각지로 배달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겐 여행 당시의 추억을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엽서를 쓰는데 여념이 없는 동안 어느새 열차는 꽤 높은 지대까지 올라와 있었다. 푸른 초원을 지나 알프스의 만년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얀 설원이 탄성을 자아낸다. 그렇게 열차는 눈부신 설경을 선사하며 레일 위를 달리고 있었다. 라우터브루넨을 출발해 서서히 산을 오르기 시작한 산악열차는 45분여 만에 클라이네 샤이덱역에 다다랐다. 융프라우 요호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중간역, 클라이네 샤이덱. 여기가 바로 융프라우 철도로 갈아타는 마지막 기착지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유럽의 유명 여행지 중 한 곳으로 여름에는 하이킹, 겨울에는 스키를 즐기는 관광객들로 1년 내내 붐빈다고 한다. 해발 2061m, 그 높이를 실감하기도 전에
알고 북벽의 장관이 눈앞에 펼쳐졌다. 고산지대에서 느끼는 어지러움은 잊은 채 눈앞에 펼쳐진 알프스의 설경에 먼저 도취해버린다. 만년설을 볼 수 있는 높은 지대까지 올라온 만큼 급속도로 떨어진 온도가 몸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이 추위가 무색할 정도로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주는 곳마다 알프스의 그림 같은 풍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융프라우 요까지 데려다줄 빨간색 열차가 사람들을 기다린다. 이렇게 열차를 갈아타는 이유는 산악지대를 오르는 열차 레일의 톱니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3,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각 역마다 내려서 열차를 갈아타는 것이 좋다. 저 멀리 보이는 융프라우 정상을 향해 클라이네 샤이덱을 떠나며 서서히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터라켄에서 융프라우 요우로 가는 코스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클라이네 샤이덱과 융프라우 요우를 연결하는 12km 구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기차역으로의 출발점. 사람들은 처음에 알프스의 그림 같은 풍경에 눈을 떼지 못하고 감탄을 한다. 하지만 뒤늦게 더 놀라운 탄성을 지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높은 산악지대를 레일 위의 열차에 몸을 맡긴 채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열차 관광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스위스는 주로 산악지역에 뻗어있는 철도가 약 5,000km에 이른다. 경이로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 철도 기술 중에서도 클라이데 샤이덱에서 융프라우 요우에 이르는 융프라우 철도는 가장 인상적인 성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융프라우 철도는 스위스 엔지니어 아돌프 구에르첼러에 의해 설계되었다. 1880년대 스위스 전역은 등산철도 건설 붐이 한창이었는데 알프스에서의 종착역은 해발 2061m에 위치한 클라이네 샤이덱까지였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 3454m에 이르는 융프라우 요우까지 철로를 연결한 사람이 바로 아돌프 구에르첼러다. 1896년 시작된 융프라우 철도 공사는 아이거, 맨히, 융프라우를 잇는 바이산 밑으로 터널을 뚫어 융프라우 요우까지 연장한다는 대공사였다. 하지만 강설로 인한 기후의 악조건과 붕괴 사고 등으로 당초 7년으로 예상했던 것이 지연되면서 16년 만인 1912년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가파른 경사의 산길을 올라야 하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와 철로의 안전을 위해 톱니바퀴식 토블러 레일을 고안한 점도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지형의 특징상 사람들의 손으로 터널을 뚫고 공사를 완공했다는 사실이 스위스인들의 저력을 느끼게 해준다. 훌륭한 경치에 못지않은 스위스의 저력, 융프라우 철도. 클라이네 샤이덱에서 출발한 열차는 오랜 세월 견고하게 다져진 산악지대의 철로를 달리며 열차 관광에 빛을 발한다. 첫 2.2km 구간에는 2320m 높이의 아이거 글래처까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터널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머지 지하터널 구간 7.1km, 아이거와 매니의 바위 안반 속을 지나는 이 구간이야말로 융프라우 철도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아이거 터널을 통과하는 구간에서는 5분씩 2번을 정차한다. 첫 번째 정차역인 아이거 반테에서는 그린 델발트와 클라이네 샤이덱, 투노수 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두 번째 정차역인 나이스 메어에서는 드넓게 펼쳐진 빙하와 암벽들을 감상하게 된다. 3,000m 가까이 되는 지하터널에서 내다보는 알프스의 경치는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눈앞에 펼쳐진 하얀 설경의 넋을 잃고 이곳이 3,000m가 넘는 고원지대라는 걸 잠시 잊어버린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유럽의 지붕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만 한다.